조정원 의원을 둘러싸고 이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조정원 의원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송에 나와가지고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내가 특정 사람한테 물으려고 했던 게 아니다. 막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진중권 교수가 아예 그냥 조정원을 콕 집어가지고 저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조정원 저 사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조정훈 씨가 당권을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당대표를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진중권 교수가 했죠.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이제 그 조정훈 의원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가지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해명도 제가 들어봤을 때는 약간 납득이 잘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은 물어야 된다. 그러나 공격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게 조정원 의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분리해가지고 자기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책임은 묻기는 묻되 공격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인데 이분이 그 순박해서 그런지 순수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됐었을 때는 순박하기보다는 좀 가증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조정원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책임이 있대.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게 꼭 공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시기에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총선 백서에 대해 가지고 그 TF팀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중립성을 가장한 특정인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책임은 이때 공격하지 않겠다. 이 말도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몇 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임은 책임이고 공격은 공격이다. 공격할 의지는 없지만 우리가 왜 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플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기는 어떻습니까? 이 책임을 묻겠다. 그냥 묻는 것도 아니고 왜 졌는지에 대해서 아플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었던 특정 사람을 겨냥해가지고 총선 백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읽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은 의원 측에서 같은 경우는 그냥 먹잇감만 던져주는 거죠. 먹잇감을 던져주면 알아서 뭐 할 테니까 그 먹잇감을 가지고 왁자지껄 하면서 이거를 막 다 여기저기서 찢으면서 막 뜯어 먹으면서 조리돌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책임은 묻되 공격은 안 하겠다. 책임은 책임이고 공격은 공격이다.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될 수 있나요?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총선 백서팀의 목표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목표가 뭔지를 보니까 6월 중순 하순쯤에 패배 원인의 큰 분석을 하겠대요. 여기서도 뭔가 좀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죠. 총선 백서라고 하는 게 언제 만들어지겠다라고 얘기했습니까? 6월 중순에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를? 총선 백서를. 근데 지금 보면 워딩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6월 중순이 아니라 하순이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묘하게 이게 애당초 전당대회 날짜 자체가 늦춰졌잖아요. 지금 한 달 가까이 늦춰지다 보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도 6월 중순에 총선 백서를 완성시키겠다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조정훈 의원이 뭐를 염두에 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묘하게 지금 시기가 또 늦춰진 겁니다. 중순에서 하순으로 거의 뭐 한 3주 가까이가 지금 늦춰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전대 날짜가 늦춰진 거에 맞춰가지고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도 총선 백서 자체를 정치적으로 특정 사람을 겨냥해가지고 전당대에 영향을 끼치겠다라고 하는 용도로 쓰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해석이 더 커지는 게 뭐냐면 큰 원인을 분석하는 게 중순 말이라는 거고요. 6월 중순 말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개혁, 혁신안의 발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집필 과정으로 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말이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까지는 분명히 뭐였는데 총선 백서 자체를 6월 중순에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분석하는 게 6월 중순 하순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혁신안의 발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필 과정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 총선 백서 자체가 6월 중순에 발표하겠다라는 거에서 지금 이제 날짜까지도 특정을 못하는 그냥 분석하는 게 6월 중순 말이 되는 거다라고 하니까 발표는 언제 있겠습니까? 거의 뭐 한 7월 말쯤으로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7월 말, 8월 초가 바로 언제입니까?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늦추겠다라고 하는 그 날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6월 중순에 할 거야?
6월 말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6월 중순 고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7월 말, 8월 초로 늦추다 보니까 또 거기 맞춰가지고 지금 날짜를 늦추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김현정 씨가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진 교수가 비판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것인데 그 진 교수가 비판했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 보도를 보니까 조정훈이 당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거리를 좁히고 한동훈을 견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이제 진 교수의 분석이었죠. 그러면서 당부의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조정훈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 지금 당내 여러 주자들은 한 전 위원장처럼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의지해서 그 힘을 받아 당권이나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전형적인 실패 공식이다 라고 진 교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정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조정훈의 답변이 뭐냐? 제가 벌써 당대표급으로 올라갔습니까? 저는 신입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연 친윤일까요? 친윤이라고 그런다면 대통령과 여사님하고 식사도 하고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태어나서 대통령하고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가 친윤이라고 분류하는 사람이 대통령과 무슨 전화통화를 수시로 하고 차를 마시고 여사님이랑 밥을 먹고 그런 사람을 친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는 사람만 우리가 친윤이라고 규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원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전형적인 민주당식의 말빼기 전략을 쓰는 것이죠. 야, 친윤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 대통령과 밥도 먹고 전화도 수시로 하고 여사님이랑 차도 한잔하고 그 정도가 돼야지 친윤인데 그런 맥락에서 나는 친윤이 아니야. 누가 도대체 그렇게 생각합니까? 친윤을? 애당초 조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김현우 씨도 질문하는 게 누구랑 친하다? 이철규 의원이랑 친한 거 아니냐? 조정훈이라는 사람을 국민의힘으로 영입했던 사람이 이철규였고 그리고 총선 백서 TF의 그 위원장으로 추천했던 사람도 이철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홍준표를 만나고 그리고 자기가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친윤답다 보니까 우리가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대통령과 밥을 먹고 전화를 하고 김건희 여사님이랑 무슨 차를 하고 그래야지 친윤이라고 하는 겁니까? 보수 국민 알기를 진짜 바보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철규 의원이라고 친하시잖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친이지 그게 친윤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게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입니까? 이철규 의원이랑 친하다라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친윤이라고 보는 것이지 그게 친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친이라고 그래서 이제 김현준 씨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철규 의원하고 친하면은 한 다리 건너서 윤석열 대통령이랑도 친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치면은 친한이래요. 왜? 한동훈 위원장이랑 밥도 훨씬 더 많이 먹었고 그리고 이렇게 대화도 훨씬 더 많이 나눠봤으니까 친한이다. 이거는 진짜 이쯤 됐으면 진짜 이 지금 조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회주의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철규 의원이랑 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친윤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게 어떻게 친윤입니까? 친이지? 아니 이철규 의원이 한 다리 건너면 대통령이랑 연관돼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친윤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 치면 친한이죠. 이게 무슨 말 돌려막기입니까?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조정원 의원이 이런 인터뷰를 계속해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 실망스럽습니다. 아예 그냥 솔직하게 자기가 인정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능구렁이 같이 능구렁이도 아니고 능구렁이는 잘 빠져나가기라도 하는데 이거 빠져나가는 얘기입니까 이게? 누가 보든지 간에 자기가 지금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명백하게 이번 인터뷰에 나와서는 계속해가지고 양쪽이 전부 다 책임이 있다. 한동훈 위원장도 책임이 있고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둘 다 책임이 있으시죠. 라고 애써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애써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 4월 12일 날 이때가 언제입니까? 4월 10일 날 총선이었으니까 총선 직후 아닙니까? 그때 당시 바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좀 웃기네. 자기가 뭐라고 4월 10일 바로 직후부터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다니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4월 12일 날 조정원 의원이 분명히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때 질문이 뭐였냐. 총선 참패에 대해서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도 솔솔 나온다라고 하니까 대번에 했던 얘기가 그건 아니라고 본다. 선거는 국민의힘이 치른 것이다. 이기려고 하는 간절함이 민주당에 비해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정책이나 의대 정원을 다루는 모습이 도움이 안 됐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하루가 지나고 나서죠. 인터뷰를 한 날짜 자체는 하루가 지나고 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대통령의 책임은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른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국민의힘이 이기려고 하는 간절함이 부족했다. 전형적인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특정인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 구조가 정확하게 지금 조정훈 의원이 똑같이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욕을 갖다가 막 엄청나게 먹으니까 비판을 막 엄청나게 받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양측이 모두 다 책임이 있다. 근데 인터뷰를 곱씹어 보면은 사실상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게 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총선 백서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당을 지금 또다시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따가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이제 친윤 또한 마찬가지로 입장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까?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친윤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두 사람의 관계는 그냥 어떻게 가면 된다? 오피셜하게 가면 된다. 그게 제가 진작부터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독립적인 주체로서 두 사람이 그냥 서 있으면 된다.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대로 역할을 하시는 거. 그게 이제 독립적으로 두 사람이 있는 거. 그게 사실 맞는 것이지. 무슨 뭐 윤한 갈등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한 몸이야.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라는 것이죠. 이미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조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상 정말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명확한 현실조차도 보지 못하고 한쪽 편에 서가지고 또다시 갈등을 야기시키고 독립적인 주체 두 사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진짜 기회주의자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